유대교 기독교적 가치관과 고대 그리스 철학, 그리고 계몽주의로부터 발전한 서구 문명의 근원지인 유럽은 현재 스스로 자초한 멸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유럽 난민 위기에 거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때 중동, 북아프리카, 동아시아로부터 수백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럽이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유럽은 임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의 이민을 권장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민자들이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아 있었고 아무도 그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불법 입국자들에게까지 말입니다. 1999년에 영국 이민부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은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그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도 유럽의 새로운 삶의 터를 떠날 이유가 없었죠. 그곳은 그들이 떠나온 자신들의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성공의 기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관대한 복지 혜택도 주어졌죠. 한동안 이민자들이 원하는 문화적 요구는 무엇이든 허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권장되기도 했죠. 그들은 문화적 상대주의, 즉 다문화주의에 대한 유럽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지도자들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민자들에게 서구 문명에 동화되거나 포용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이민자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했다면 유럽의 정부들은 이민자들로 인한 모든 재정의 문제, 심지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테러 행위까지도 너그럽게 보아주는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그런 정부의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더 증가하고 있었죠. 2015년 한 해 동안 스웨덴과 독일에서 늘어난 이민자들은 전체 인구의 2%나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아이의 이름이 모하메드였죠. 그렇다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도망을 왔든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왔든지 유럽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거나 심지어 정반대가 되는 이민자들을 그 누구나 유럽으로 올 수 있도록 왜 결정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난민들은 과거의 유럽 제국주의 혹은 영토 확장주의의 결과로 도망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결국 유럽인들은 그들을 유럽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런 죄책감을 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2015년 독일의 지도자 안젤라 마켈은 독일로 150만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녀는 20세기에서 가장 잔인한 침략자요 홀로코스트의 개척자였던 독일이 21세기에 와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초강대국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고귀한 감성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범죄와 테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유럽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의 두려움과 좌절은 지도층의 고귀한 감성 때문에 완전히 무시되어 갔습니다. 아니,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2015년 10월 독일 정부는 800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독일의 카셀 마을에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심하는 주민들은 그들의 정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지만 정부 대표는 시민들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통보만 하였죠. 그리고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독일을 떠나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난민들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문제라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유럽의 과거 역사에 나타난 권력층 사이의 죄책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유럽을 계속해서 큰 불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시민들은 이런 생각에 오염되어 가고 있죠. 반면에 난민들 층에는 서구의 고귀한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출신의 아이안 헐시 알리는 네덜란드의 사람들보다 서구의 가치를 더 믿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하메드 압델 사마드는 유럽의 가치를 지키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 이민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치를 버리는 이런 태도는 자살의 행위이며 스스로의 문화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의 평범한 시민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치인들과 함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럽의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의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이대로 유럽이 자살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가치를 되찾고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에스더였습니다.